최근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마무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찬스 메이킹이나 플레이 메이킹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어 놨을 때 이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에 동시에 미드필더도 1명, 2명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운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넓게 퍼지고요. 중앙 지역에 선수가 몰려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죠. 그러면 이때 손흥민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을 밟고 있는 건데, 이 터치라인을 밟다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이 가장 팀에서 위협적인 공격 무기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을 붙이는 것보다 2명이 달려들 때가 많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패턴을 사실 지난 시즌부터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가 된 이후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의 장점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살라라던가 이렇게 측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메이킹이나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하는 공격수들, 특히나 팀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맡는 측면 공격수들이 많이 가져가는 포지셔닝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절대적으로 포스테콜로 감독이 손흥민을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이렇게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니까 수비가 손흥민에게 끌려 나올 때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하나, 둘, 셋, 3명의 선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찬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패스를 찔러주면서 좋은 공간으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던 우도기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수비가 무너지면 다시금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면도 보시면요,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가장 위협적인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수비수 한 명이 다시 한번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2명이 달라붙으니까 이 가운데에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수비가 손흥민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고 뒤에 있었던 다른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수비를 2명 본인에게 끌어당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면서 토트넘이 또다시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고 패스를 보내주면서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에 좀 집중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더군다나 토트넘이 메디슨이 없는 날에는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디슨까지 빠져버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 가운데 사이사이 공간에서 좁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을 때 볼을 받을 선수가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쪽으로 패스를 주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측면 지역으로 손흥민 선수 자체가 영향력이 큰 선수다 보니까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가운데 지역에 공간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에만 좀 국한되어서 플레이를 한다는 게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살라나 이런 선수들은 끌어당긴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수비가 다시 끌려 들어가면 다시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기회를 잡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패턴까지는 토트넘이 못 만드는 장면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측면에만 있지 않고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풀백이 측면으로 뛰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손흥민은 가운데서 뛴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스위칭이 비교적 일어나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여받은 역할에서는 충분히 토트넘에서 메디슨을 제외하면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쪽에서 측면 플레이메이커 같은 이런 역할을 너무나 수행을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이런 찬스 메이커에 대한 역할이 극대화가 되는 건 공간이 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집 수비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좁은 공간에서 뭐 썰어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장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극대화가 되려면 어떤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냐?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앞쪽에서 약간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해요. 그럼 라인이 약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서 탈압박을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럼 성공을 하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할 때, 이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가 되죠. 왜 그러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때 먼저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가면 아무래도 뒤에서 따라가는 수비수들은 사실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따라 들어갈 때 손흥민 쪽으로 수비가 쏠리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깊숙하게 경기장을 쓰니까요. 그러면 손흥민을 향해서 수비가 쏠릴 때, 그리고 수비 라인이 너무 뒷걸음질 쳤을 때 이 앞 공간으로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는 이런 형태가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할 때 가장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이 되면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가면서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빠른 선수다 보니까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 수비 라인도 손흥민을 따라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안쪽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쪽에 있는 선수들과 상대팀도 손흥민이 달려들어가면서 뒷걸음질 치는 수비수, 요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부리는 선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수비가 본인을 향해서 끌어당겨졌고 수비가 뒷걸음질을 쳤을 때 공간이 나오면 미련 없이 여기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때문에 수비가 모두 다 뒷걸음질을 쳤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근데 손흥민은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의 플레이가 워낙에 위협적이니까 손흥민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될 때 손흥민은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 있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볼을 달고 앞쪽으로 뛰니까 일단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에게 붙기도 해야 되지만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도 내려가야 돼요. 손흥민이 깊숙한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볼을 끌고 뒷공간을 무너뜨려 놓으면서 수비를 달고 들어가는 거죠. 뒤로. 그 다음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강점은 이 장면에서 가장 손흥민 선수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이 없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 수비가 어쩔 수 없이 이 오프사이드 라인이 없어지면 토트넘의 공격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냥 실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선수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왼발 오른발 양발을 쓰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상대를 속이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이 장면도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지만 패스를 예상하고 상대가 막 내려오니까 달려드니까 오히려 오른쪽으로 꺾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선수가 순간적으로 손흥민 때문에 다 뒷걸음질 쳤는데 손흥민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 라인이 모두 다 뒷걸음질을 쳤지만 앞쪽에서는 상대 선수들이 못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공간이 매우 크게 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손흥민이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서 비어있는 선수에게 패스, 반대편에 있는 존슨이 여기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반복이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고 끌고 들어갔을 때 수비가 뒷걸음질 치면 여기서 손흥민이 상대를 속이면서 더 좋은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그리고 그렇다면 손흥민이 계속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 손흥민을 어느 정도만 견제하고 뒤쪽에 있는 선수를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1대1 상황에서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뛰어갈 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이 공간에서 이제 전진을 해요. 아까랑 비슷한 장면이죠. 그리고 상대가 달려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2명의 선수가 붙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집중이 됐는데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수비가 2명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강점 접고 들어올 수도 있고 치고 나갈 수도 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하니까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과감하게 치고 달립니다. 그리고 뭐 치고 달릴 때도 뭐 손흥민 선수의 여러 가지 스킬이 있잖아요. 한번 스텝 오버를 하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수비가 순간적으로 균형이 무너질 때 바로 치고 나가는 이런 이제 손흥민 선수만의 아주 특별한 스킬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1대1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가고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리는 건 이 손흥민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워낙에 강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이 탈압박이 돼서 올라왔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1대1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1대1을 할 때도 역시나 달려 들어가다가 스텝을 오른쪽으로 밟으면서 스텝 오버가 들어가고 이때 수비가 손흥민이 한번 오른쪽으로 페이크 동작을 주니까 뒤로 쏠릴 때 또다시 왼발로 치고 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크로스가 아니라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죠. 손흥민의 이 슈팅 스킬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메이커 혹은 찬스메이커의 기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탈압박이 되어야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크마르전에 좋았던 건 결국엔 메디슨이 내려와서 탈압박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이 장면에서 메디슨이 내려온 다음에 탈압박이 되니까 탈압박이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손흥민 선수는 내려오지 않고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게중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메디슨이 탈압박을 하는 순간 뒷공간이 열리면서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여기선 이제 정말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접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치고 달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변에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이 많을 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선택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약간 접고 들어가니까 수비가 손흥민 쪽으로 쏠려요.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이 있으니까. 이때 뒷공간으로 스펜스가 돌아뛰는 거죠. 최근에 이 스펜스가 그래도 뒤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가 주면서 손흥민 선수를 잘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에게 수비가 2명 쏠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완벽하게 스펜스가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펜스가 측면을 무너뜨려서 크로스, 여기서 솔랑키 오두베르의 득점이 나오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득점 장면에서도 토트넘이 상대의 볼을 뺏어서 역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메디슨이 볼을 끌고 전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손흥민에게 메디슨이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을 쓰니까 여기서 치고 달릴 수도 있고 접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패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슈팅 각도를 만들면 당연히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을 막으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심지어 손흥민의 슈팅 각도를 주면 위험하니까요.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메디슨에게 공간이 나고요.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수비가 본인에게 2명 쏠릴 때 옆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 메디슨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문제는 평소에 보면 이제 메디슨이 안 나오거나 메디슨이 부진하거나 그럴 때는 후방에서 탈압박이 되는 선수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달려나가면서 넓은 공간을 쓰고 거기서 이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오른발을 쓸지 왼발을 쓸지 접고 들어갈지 패스를 할지 슈팅을 할지 연계 플레이를 할지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이 안 되면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볼을 잡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립니다. 그러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 놓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서 탈압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손흥민이 내려와서 풀어주면 앞쪽에는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야 될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까와 같은 넓은 공간을 쓰면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플레이가 비교적 나올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측면에서 플레이메이커 혹은 찬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잘못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살라라던가 아니면 아스날의 사카라던가 이런 측면 공격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할 때 보통 저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침투하면서 득점도 만들고, 그리고 득점이 나오니까 상대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어시스트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 플레이메이커화가 되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너무 손흥민에게만 이런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들이 집중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도 풀러 나와야 분산이 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더 공간이 많이 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 존슨이라던가 이쪽에서 탈압박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니까 손흥민 쪽으로 너무나 수비가 쏠리면서 손흥민 선수도 공간이 좁아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고, 그리고 뒤에서 탈압박이 안 되니까 손흥민에게 볼이 안 와서 손흥민이 내려가 버리면 또 손흥민의 앞쪽에서 플레이메이커적인 모습을 활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장면들이 나오니까 손흥민 쪽에서 풀어나가는 건 좋은데 손흥민의 반대편 혹은 밑에서 뭔가 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손흥민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맡아주는 게 손흥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과 찬스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베테랑의 나이가 되면서 더욱더 노련해지고, 그리고 이런 센스라던가 다른 선수에게 내주는 시야가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라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찬스메이커적인 역할로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가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토트넘에게도 이번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의 이런 플레이메이커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